화마에 휩싸인 부산 운봉산입니다. 임야 20헥타르, 축구장 28개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한 잠이 옵니고 잠이 안 오지요. 거의 다 잠을 못 잤다 그러대요. 관계기관은 합동 감식을 벌이고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역대 부산에서 발생한 산불 중에 세 번째라고 그러니까요. 운동장 28개 면적 대단합니다. 꺼질 듯 꺼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 좀 걱정입니다. 지난밤에 살짝 또 다시 불길이 일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지금 어떻게 완전히 진화가 됐습니까? 예, 진화가 되던 듯 하다가 다시 이제 불이 번지면서 이제 소방 당국이 많이 긴장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경찰, 소방, 또 부산시, 산림청 이렇게 유관기관이 지금 같이 합동 지금 감식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장 28개, 20헥타르 규모가 지금 불에 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아마 감식 결과에 따라서 조금 조정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행인지 불행인지 불이 민가 쪽이 아니라 이제 산 쪽으로 불어가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시작된 해운대 운봉산 기슭의 한 요양원에서는요. 노인 환자분들과 병원 직원분들이 급하게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이 기장군 사등마을 쪽으로 번지면서 주민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기도 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랑 경찰분들이 밖으로 빨리 대피하라고 집집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설에도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도와주셔가지고 좀 신속하게 모든 어르신들 대피를 시킬 수 있었어요. 비와 비하지 굉장히 멀리 가는 것 같아요. 그냥 불이 확 붙어가지고 산 쪽으로 안 붙으면 저희 집이 이건데 여기인데 제가 도망가야죠. 불이 혹시 산을 넘어가고 동네 집에 불이 오고 싶을 걱정도 되고 마음이 조마조마한 잠이 옵니고 거의 다 잠을 못 잤다 그러대요. 다행히 산 쪽으로 그래도 바람이 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 집으로 옮겨 붙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사실 이거 외신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이게 산불 나서 사람들이 대피하고 하는 거 그런 걸 봤지 부산에서 이럴 일이라고는 참 생각 못했는데 소방대원들 정말 고생했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제 화재 신고는 엊그제 오후 3시 18분에 있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부터 어제까지 소방, 경찰, 공무원, 군인 등 3천여 명이 진화에 매달렸습니다. 낮에는 헬기와 소방 차량 등 3,500여 점의 장비를 이용해 불을 끄고 또 밤에는 교대로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서 잔불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건조주의보에 강풍이 불어 불길이 번지고 잔불이 잡히지 않아 진화 작업이 더 길어졌습니다. 화재 현장이다 보니까 마땅히 좀 쉴 곳도 없었고요. 워낙 많은 인력이 현장에 있다 보니까 식수나 음식 제공이 공급을 해도 늘 좀 모자라서 대원들이 고생이 특히 좀 많았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다니시면서 또 대피도 알리셨다고 하니까 많이 수고하셨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100명 이상쯤 되는 사람들이 밤새 대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두워질 때는 그 소방 대원들이랑 많은 다른 관련자들께서 교대로 산에 올라가셔서 잔불들 계속 처리하시고. 헬기가 많이 떴어요. 군인들도 동네고 산을 고생 많이 했어요. 소방관들 밤 새도록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김 기자? 이거 실하다 방하다 말들이 많던데 확정이 지어졌습니까? 일단 어제 최초 신고자의 제보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 부산 해운대구 운봉마을의 한 경작지에서 이제 불이 난 거를 목격했고 당시 경작지 주인이 불을 끄고 있었다. 또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경작지 주인은 경작지에 갔을 때 이미 불이 나고 있어서 이제 끄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2시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합동조사 감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합동조사 감식이 끝나서 그 결과가 이제 오게 되면은 방화인지 혹은 실화인지 결정이 되는 거죠.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수사의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운봉산에서 화재 진압이 한창인 시간대 금정산에서 또 불이 발생을 해서 소방 헬기가 그쪽으로 출동을 해서 화재 진화 작업을 하는 그런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산림을 만드는 데는 정말 몇백 년이지만 사라지는 데는 단 몇 시간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양산 9살 어린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경남 양산에서 9살 난 이제 남자아이가 이제 실종이 됐다 하루 만에 네. 이제 무사히 귀가한 사건인데요. 이 발생은 지난 1일이었습니다. 네. 이제 아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어머니가 밤 10시쯤 이제 신고를 한 건데 네네. 사실 이게 이미 사라진 지 8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경찰이 그날 밤 바로 이제 아이의 사진을 담아서 전단지를 배포를 했고요. 경찰이 탐문 수사를 벌이기 시작했는데요. 어린이는 다음 날 학교에도 또 모습을 등교도 안 했네요. 예, 네네. 그래서 더 어른들이 지금 가슴을 졸였던 상황인데 네. 다행히 경찰이 집 주변에서 이 아이를 발견해 인계를 했고 네. 안전하게 어머니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 사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엄마가 얼마나 밤새 속을 끓였을까. 그 아이를 지금 부서질 듯 껴안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엄마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을 저렇게 새까맣게 타게 했던 저 9살 저 꼬마 납치도 아니고 어떻게 왜 사라진 겁니까?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외출을 했는데요. 네. 어머니는 이제 앞만 보고 이제 걸어가고 있으셨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뒤를 따라오고 있을 것이다라고 네. 하는데 어느 순간 뒤쪽에서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아이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상으로만 보면 실종 아닌가. 네. 뭐 심지어 또 이렇게 납치도 걱정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왜 사라졌는가 봤더니 상황적으로 네. 중요한 단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전날 어머니가 어린이를 좀 혼을 냈나 봅니다. 야단쳤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엄마한테 야단 맞고 욱해가지고 뭐 그렇게 봐야 될까요? 뭐 정확한 내용은 알 수가 우리가 없습니다만은 뭐 사춘기도 아니고 9살이라고 보면 그죠? 이거 참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질이나 연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아이들 중에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능력이 잘 발달되지가 않아서 이 좌절된 욕구에 대한 실망의 표현으로 돌발 행동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아이들이 할 때가 가끔씩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네. 또 미숙한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주변 상황이나 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채 네.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종인 줄 알았는데 뭐 그건 아니었다. 네, 다행히 일종의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김 기자 이게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네, 이번에 뭐 네티즌 수사대가 아주 큰 역할을 했는데요. 네. 뭐 네티즌 수사대 뭐 사실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경찰이 사진과 이 아이의 인상착의 네. 이런 모습을 담은 전단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요. 네. 이것을 이제 네티즌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전파를 했습니다. 네. 뭐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SNS를 통해서 신속히 전파를 했고요. 네. 또 9살 양산 실종 아동 함께 찾아달라는 문구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네. 네티즌 수사대의 이러한 관심은 이제 어린이 실종 사고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식이 맘카페를 시작으로 확산이 되었고 가장 어리고 또 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이 더해진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인지상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지난해 이게 화제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이거 왜 다시 또 이게 거론이 되고 있죠? 예, 이 여자아이를 납치해가지고 이제 구속 기소된 이 피고인이 있었는데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지 사건 내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 이게 지난해 7월에 발생했던 일인데요. 28세 남성이 밀양의 한 마을회관 앞에서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여자 어린아이를 자신이 몰던 1톤 트럭에 태워서 납치를 한 사건인데요. 이 어린이는 스쿨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이런 일을 당했고요. 이 남성은 아이를 청테이프로 묶고 또 차에 태워 돌아다니다가 18시간 만에 내려다 준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12년 구형이 무겁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예, 어떻습니까? 이 남성은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이제 구속 기소가 되었고요. 그 원심 법원에서 12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가법상 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유인 같은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성폭법상 역시 13세 미만의 그 미성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 중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 재판
재판부는 사실 이 남자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또 반성을 하고 있긴 하지만 9세 아이를 납치하고 감금하고 또 테이프로 묶고 때리는 등 학대하고 더욱이 피해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 원심 법원의 형량이 적절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남성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네. 당시 이 남성은 어린이를 우연히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나 정황상으로 본다면 이게 우연한 범죄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게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어린이가 내릴 길을 미리 준비하고 기다렸다라는 점.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근데 발견된 증거물 속에 이 청테이프로 묶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청테이프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미리 준비하고 납치한 것이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굉장히 용서할 수 없지만 특히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좀 더 엄한 기준이 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말입니다.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죠. 교수님, 아이들이 저런 일을 겪고 나면 어떻게 이게 평생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걸로 남을 가능성이 높지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경험한 이제 정신적인 충격은 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이제 정신적인 외상이 모든 사람에게 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제 적절한 치유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면 이 외상적 사건의 재경험이나 회피, 과각성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기도 하고 문제가 지속이 되면 이후에 부정적인 성격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 납치했던 유괴범 정말 12년형도 가볍다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우리 양산 꼬마 이번에는 좀 혼내지 말고 좀 잘 다독거려서 바르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